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월 9일 일요일 아침 8시 2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안철수는 우리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요즘 안철수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리던 중앙일보의 그 보도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이 9% 지지율이 빠질 때 안철수는 10% 올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지난 12월 14, 16일과 이번 1월 4일에서 6일 사이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작년 중순과 올해 초를 비교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36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35에서 26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죠. 안철수는 5에서 10으로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서 빠진 지지율의 표가 이 지지자들이 안철수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제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가 단일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의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단일화에 관계되는 기사입니다. 잠깐만요. 어제 기사를 제가 좀 참겠습니다. 찾아놨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예. 거침없는 안철수 상승세. 2, 3주 내에 윤석열과 아니라 단일화 안철수 단일화 국면 올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동아일보의 홍정수, 윤다빈, 이태윤 기자가 아침 새벽에 쓴 기사입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단일화 언급 피하며 득실 계산 분주한 윤석열, 설 연휴 전에 지지율 획복 총력을 기울인다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15% 최고를 기록했다. 선거 비용 전액 보존 가능한 지지율이다. 여도 더불어민주당도 이 안철수 이슈가 블랙홀 될 것이라고 예의주시한다는 소제목의 기사가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일화 없다. 안으로는 득실 계산. 야권 단일화 논의가 불쌍한 1차적인 이유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냉정하게 볼 때 2030 세대 표심이 윤 후보에게서 이탈한 상황에서 안 후보는 당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앞으로 2, 3주 내에 후보 단일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며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2, 3주 내에 후보 단일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며 단일화 논의를 기정사실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철수가 뜨기 시작했어요. 안철수의 몸값이 높아졌죠.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해야 된다. 또 단일화하게 되면 윤석열 또는 안철수 쪽의 단일화인데 안철수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각, 바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안철수는 과연 우리가 희망하는,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이 희망하는 진정한 윤석열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안철수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철수를 보여주는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한국경제신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안철수가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가 어제 저녁 7시 13분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안철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표 백신 패스에 반대한다. 미접종자 차별 없애야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안철수는 코로나19 방역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줘야 하고 소아 청소년 백신 패스를 보유해야 하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하고 정부는 백신 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안철수의 이 백신에 대한 견해는, 그런데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철수는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일반인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정확한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백신에 대해서 보여준 그 백신 패스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는 뭐였냐는 거죠. 어제 저녁에는 백신 패스에 찬성하지 않는다. 여기 왜요? 자영업자 영업시간 즉각 풀어야 된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 정부가 백신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 어제는 얘기했어. 그러면 그 며칠 전에, 한 나흘 전에는 안철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철수가 정말 진실된 사람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나흘 전에 안철수 백신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대한 안철수의 입장입니다. 매일경신문 나흘 전 겁니다. 안 후보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스터샷을 포함해 접종률을 늘리는 일이다. 확진자 1만 명, 중증 환자 2천 명 정도 대응 가능한 병실과 의료인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백신 패스의 적용 범위를 더 늘려야 된다. 이게 나흘 전 안철수 입장이었어요. 백신 패스에 대해서 안철수가 가장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입장이면 일반인에게 스스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지금이라도 깔게 하라고 권고하는 게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가장 독재주의적이고 가장 전체주의적인 마인드를 안철수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안철수의 표변하는 모습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백신 패스 그거 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를 자기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완전히 빅브라더입니다. 백신은 중요해. 백신 패스 중요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어디로 드는 동선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앱을 핸드폰에 깔아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그것을 남에게 보건당국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안철수입니다. 그런데 어제 집회가 좀 요즘 백신 패스에 대한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싹 바꾼 거예요. 나흘 만에 바꿨습니다. 어떤 게 진짜 안철수의 입장이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동선을 다 증명할 수 있는 그 앱을 모두 다 핸드폰에 깔고 다녀라 라고 했던 것이 안철수 입장이냐, 아니면 백신 패스 강요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입장이냐는 거죠. 나흘 만에 바뀌었어요, 안철수 입장이. 여러분들,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 탈모 환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인기를 끌었어요. 그것이 탈모 환자들로부터 이재명이 표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군침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 탈모 환자 나도 좀 속된 표현으로 나도 젓가락을 들고 달려들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가 1월 6일 오후 3시 반에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안철수도 뛰어든 탈모 공약. 대신 건강보험료는 안 건드려 복지약값을 반값으로 내리게 해서. 이 얘기는 뭐냐. 건강보험은 건드리면 욕을 먹으니까 탈모 환자들로부터는 표를 얻고 싶고, 건강보험 건드린다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표를 얻기 위해서
탈모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겠어. 건강보험료는 건드리지 않겠어. 다만 제약사를 틀어주겠어. 제약사를 후려쳐서 제약사를 협박해서 탈모약값을 내리겠어 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더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약사들이 반발했죠. 제약사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제약사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면값을 내리는 것과 똑같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철수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안철수가. 이건 아주 극명하게 안철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겁니다. 탈모를 이겨 환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주겠다. 표가 많이 나와. 아, 그래. 그 표를 얻고. 국민 건강보험을 건드리면 그 표가 떨어질 것 같아. 그건 손을 안 대. 그럼 어떡해? 제약세를 후들게 때려서 또 값을 낮춰. 이게 안철수입니다. 이게 안철수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철수입니다. 당연히 제약사들은 반발하죠. 아, 국가가 왜 나서서 약값을, 라면값 내려라, 커피값 내려라, 카드 수수료 내려라. 문재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안철수하고.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안철수가? 무슨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안철수가 왜 안철수가 된지 아십니까? 안철수가 왜 정치인이 된지 아세요? MBC의 그 말도 안 되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해는 프로그램. 무릎팍도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 화면이에요. 여러분, 강호동이죠? 여기 안철수가 나왔어요. 무릎팍도사에 나와갖고 무릎이 닿기도 전에 뭐 척하면 알아챈다라고 하는 무릎팍도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랬어요? 아주 이 무릎팍도사에서 안철수를 완전히 성인 예수님보다 더 아주 선량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를 했어요. 미화를 시켰습니다. 이 무릎팍도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술을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술집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단란히 술 마시는 집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안철수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가 단란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속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석방되기 전에 석방이 된다고 피켓 들고 시위한 거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이중적인 인간인지 보여드릴까요? 안철수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근혜 즉각 퇴진을 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제일 앞장선 인간이 누구라고요? 안철수예요. 안철수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다니까요? 안철수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합뉴스 김동호 기자가 2017년 12월 8일에 쓴 기사입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 박근혜 탄핵을 자기가 먼저 주도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안철수 자기가 박근혜 탄핵하자고 주장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떠벌렸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1주년을 하루 앞둔 8일, 2017년 얘기입니다.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머뭇거리던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탄핵 열차에 탑승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자기가 자랑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데 지가 앞장섰고 민주당이 미적거리는데 민주당을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또 했더라고요. 그때 62명 탄핵 역적 62명을 설득하는데 자기가 1등 공신이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탄핵이 정당했나요? 이제 정초가 이제 2월 1일이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설이에요. 그때쯤을 전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병원에서 퇴원하신다고 그래요. 나오면서 직접 국민에게 말하겠다는 걸 예고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좀 기대됩니다. 걱정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안철수에 대해서 단적으로 안철수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단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정규재 주필입니다. 정규재 주필이 안철수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해요. 이 사람은 좌파 도움이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출마한다는 겁니다. 이 정규재의 주필이 안철수에 대한 평가 정확해요. 안철수는 좌파 도움이다. 그리고 안철수는 습관적으로 출마해서 좌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좌파 도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규재 주필의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안철수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지지율이 이재명 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빠져나온 지지율이 왜 안철수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에서 빠져나온 표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이니까 그나마 안철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 데가 없느냐? 갈 데가 있어요. 어디로 갈 데가 있느냐? 여기로 갈 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찾아놨는데 잠깐만요. 한 15초면 됩니다. 자꾸 그 파일이 사라져요. 네, 갈 데가 있어요, 여러분. 윤석열에서 빠진 표가 안철수로 가지 않고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후보들이 뜨고 있지 않아요. 이 후보들이 뜨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넣어주질 않기 때문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지지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여론조사에 들어가야 이분들이 지지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론조사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전, 김동연 이 사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서 빠지는 표가 안철수로 갈지 아니면 여기 이쪽으로 갈지 제3후보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여론조사에 넣지 않으니까. 누가 여론조사에 넣지 않느냐? 우리나라 언론이 여론조사에 넣지 않아요. 그럼 왜 언론이 안 넣으면 후보자 본인이 여론조사하면 될 거 아니냐? 후보자 본인이 여론조사하는 거는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선거법에.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정당이 여론조사한 거는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언론사들이 한 것만 공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언론사들이 이분들을 여론조사에 안 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언론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을 여론조사에 넣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못 넣어요. 못 넣는 건지 안 넣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변명이 많아요. 저는 이분들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항목에 이 여론조사에 이분들 성함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 일을 쫓아다니고 매일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게 그 일입니다. 이분들을 넣어주세요. 여론조사에. 예? 여론조사에 여기에 이재명, 윤철수, 안철수, 심상정뿐만 아니라 여기에 김경재, 조원진, 최대집, 그다음에 황장수 이런 후보를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그들을 설득하고 가끔은 좀 큰 소리도 치고 협박도 하고 그럽니다. 언론사들을 회유도 하고. 도대체 여기 우파 후보가 여론조사에 들어가야 윤석열에서 빠지는 표가 우파 쪽으로 갈지 아닌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분들이 여론조사에 포함되도록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인지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아마 이번 주 정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한두 정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력을 이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안 해요. 지금 이상로밖에 안 합니다. 그런 노력을 이분들이 여론조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언론사에다 압박하고 언론사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노력을 이상로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저를 비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제가 낙담해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저를 아주 타일리ትን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야, 이 상로야, 어쩌고 해 하면서. 너 그래봐야 이 사람을 위하는 거, 뽑아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은요.
이분들이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지금 이제 60일 남았고 저는 2월 1일이 구정이에요. 심지어 설입니다. 설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이재명에 대한 변화도 있을 거고 윤석열에 대한 변화도 있을 거고 이 제3 후보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겁니다. 제 목표는 설 이전에 이런 후보들이 여론조사 항목에 들어가서 성함이 이름이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유의미한 적어도 이분들 중에 한 분이 5%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지지율을 얻는 효과를 얻게 했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설 전까지 이분이 연합을 하거나 아니 이분 중에 적어도 한 분이 5%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본선 무대에 가면 5% 이상 지지율을 받으면 1번, 2후보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게 제 1차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2월 1일 구정 설까지 온 몸을 바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저 코로나 걸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3월 9일까지는 코로나 걸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 아프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이상로를 3월 9일까지는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저 욕하지 마세요. 저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나쁜 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1번, 2번, 그리고 안철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인재가 1번, 2번, 그리고 안철수밖에 없냐고요? 있잖아요. 이게 후보들도 있어요. 여기가 누가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지도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노력을 하는 이상로를 아주 깔보거나 아주 타이르듯이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훨씬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직접 하세요,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분이 직접 하는 일은 2번, 윤석열 이거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기자가 그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 제3 후보들 언론사 돌아다니면서 제3 후보들을 그 여론조사에 넣어주십시오라고 막 하고 다니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저도 대답할 수 없어요. 기자로서 그게 해야 할 일인지 올바른 처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욕은 먹을게요. 저 욕하시더라도 나중에 하세요. 3월 9일 대선 끝나고 그때 욕 다 먹을 테니까 욕 끝나더라도 그때 하세요. 알고 있어요. 저도 기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아닌지 저도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지금 점점 우리 카메라 주둔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14,70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100명 늘어났어요.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과연 오늘 방송은 안철수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게 재정적 후원도 큰 금액은 필요 없어요. 부담돼요. 큰 금액 주시는 분도 없지만 내가 이상로 너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지지의 뜻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비난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난의 글을 보면 제가 참 회의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저보고 뻥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요. 요건 3월 9일 이후에 먹을 테니까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를 응원해 주신 분 상당히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진 후보 지지자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조은진 후보 지지자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지지자를 표시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은진 후보가 도대체 몇 표인지 얼마나 지도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문제는 그런 데 있어요. 김경지 후보가 몇 표인지 지지도가 얼마인지 조은진 후보의 지지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황장수 후보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안 해주니까. 여론조사를 안 해주니까. 왜 안 하느냐. 여기 댓글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국 후보는 안 해주는 거예요. 탄핵을 잘못됐다. 4.15 총선은 부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는 안 해주는 거예요. 신문사에서. 이게 보니까 어디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신문사들도. 언론사들도.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들기고 있어요. 제가.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력해야죠. 그죠? 조은진 후보 쪽도 노력하세요. 언론사에다가 얘기하세요. 쫓아가서 나를 조은진이를 명단에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달라라고 하세요. 조은진 후보님 뭐 지지하는 지지자들 많잖아요. 다 신문사 앞으로 몰려가세요. 가서 그 너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언론사들이 후보들 지지율을 정확하게 다 알아야 돼. 근데 안철수에서 끝나. 다른 사람은 안 넣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은진 후보도 넣고 김경진 후보도 넣고 황장수 후보도 넣고 최지 후보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우리 국민은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일요일이지만 열심히 저는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녁 방송을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요. 녹초가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저 3월 9일까지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고. 요즘 길 건널 때도 조심해서 걸립니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